본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이제. 뭐 식상하지만 예상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하니까 두 분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네. 2020년도엔 뭘 배우고 뭘 도전하고 좀 뭘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같이 사는 분께서 이 고민을 한 방에 좀 해결해 주더라고요. 같이 사는 분이라 네, 하면 네, 와이프가? 네, 제 아내가 아내분께서? 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논문이나 잘 쓰라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머릿속은 그냥 논문으로만 채워졌습니다. 논문이 마감될 때까지 계속 논문 얘기잖아요. 내년 연말 방송에도 또 뭐 올해 아쉬운 점 하면 못 쓴 거. 네, 그렇죠. 내후년 목표는 또 논문.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논문하고 박사 얘기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김 기자는요? 저는 이제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 해서 금주로 한번 올 계획을 잡기는 했었으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벌써 계획이 다 무산이 된 것 같은. 그거는 계획이 아니라 꿈이었죠, 꿈. 계획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논문이 훨씬 쉽지. 너무 무모했나요? 꿈하고 계획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아니, 저한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여튼 예. 제가 뭐 이 녹화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듣기론 벌써 1월 달 약속이 꽉 찼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핸드폰에 일정이 가득가득 차 있어가지고서 예. 아니 뭐 이제 앞으로 뭐 저희 음력설도 있으니까요. 네. 예. 한번 그때를 다시 한번 기점으로 노려보는 걸로. 재미삼아 저희 3명 그 띠별 궁합이라고 해서 한번 봐봤거든요. 물론 이제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건 전혀 없고 진짜 재미삼아 봤으니까 좀 혹시 돈 주고 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이제 떠도는 자료로 제가 한 건데 김 기자가 이제 돼지띠 맞죠? 예. 정 기자는 호랑이띠. 네. 저는 이제 참고로 개띠인데 궁합이 이제 대길, 길, 흉, 대흉 이렇게 4단계로 나뉘거든요. 평소 두 분 관계를 좀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이 대길은 이제 가족한테 좀 양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정 기자는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고 서로 이제 경험을 해본 걸로는 뭐 그래도 길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은 아니겠죠? 너무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대형만 아니면 뭐. 김 기자 예생도 길이 나왔는데 저하고도 길이 나왔어요. 아. 네. 저희 셋 다 길이 나왔는데 견제구가 더 승승장구할 거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도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사업이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종일반 맞춤반에서 기본 보육, 연장 보육으로 그리고 또 연장반 전담 교사가 신설되는 거고요. 또 보육료도 기본 보육료하고 연장 보육료로 저감 장치를 추가로 장착을 하신 다음에 뭐 이용을 하시면 이제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일부 유의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게 우리 충남도의 역점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올해는 이제 두 분 뭐 기다렸다시피 빅 이벤트가 있죠. 이제 뭐 한 석 달 정도 남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으니까 기자들은 뭐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대부분 기자들이 이제 총선 모드로 이제 들어간 것 같고요. 당분간 주말도 없이 출판 기념회, 북 콘서트 이런 데 이제 바삐 움직이다 보면 더 정신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중도일보는 12월 17일부터 현장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검증을 통해서 560만 충청인의 선택을 돕고자 총선 특별 취재반을 편성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3곳,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보궐선거도 한 곳 있기 때문에 이제 벌써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열심히 총선 모드로 회사 자체가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순간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상간사 이런 거 보는 것처럼 홍보 방송을 하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은 이번 선거가 몇 번째 선거예요? 기자로서 이제 현장에서 이 선거를 경험했었던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한 번,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한 번, 그 다음에 지방선거 2번 이렇게 겪었습니다. 기자로서는 뭐 총선, 대선, 지선, 내년에 또 이제 올해 총선까지 4번인 것 같아요. 잘 맞춰요 통상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예측을 할 때 좀 맞추는 편이에요? 천안 지역으로 한정을 했을 때는 지방선거나 총선에서의 적중률은 높았던 것 같아요.
선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만 하면. 저는 뭐 대체적으로 좀 잘 맞추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당선 낙선도 좀 약간 예측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좀 뭐 제약거리만 좀 잘 못할 뿐이지 이런 부분은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 면면을 좀 잘 살피시고 뭐 기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유권자분들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신년이라 오늘은 뭐 올해 이제 우리 지역의 주요 사업이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뭐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만 좀 보셔도 지역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이제 밀접한 게 복지 분야잖아요. 복지 분야는 정 기자가 준비를 좀 했죠. 네네. 충청남도 주요 복지 정책으로 보면요. 어린이집 지원 체계 개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그리고 임산부 119 구급 이송 서비스 확대 등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지원 체계 개편은 그 보육 과정, 그리고 교사 배치, 보육료, 또 출결 관리 사항 등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뭐 종일반 맞춤반에서 기본 보육, 연장 보육으로 그리고 또 연장반 전담 교사가 신설되는 거고요. 또 보육료도 기본 보육료하고 연장 보육료로 구분이 됩니다. 출결 관리는 자동 전자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수의 작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뭐 또 도내 분만 의료 취약 지역의 임산부에만 해당하던 이제 119 구급 이송 서비스는 도내 전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도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천안의 경우 출생 축하금이 확대됩니다. 당초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이 지원되던 게 이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이 이제 지원 확대되는 거고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천안에서 낳기만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네, 낳기 전이든 후든 어쨌든 6개월은 있어야지 준다. 네, 네. 이거 행정복지센터인가요? 뭐 여기다가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할 때 뭐 겸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양승조지사 이제 대표 공약이 저출산 극복 이거 뭐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왔으니까 요 관련해서 이제 도 차원에서 공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도 차원에서는 이제 행복 키움 수당 이제 지원 확대되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아이 키움 시간이 확대되고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이 있는데요. 행복 키움 수당은 이제 쉽게 말해서 충남 아기 수당이죠. 이게 만 24개월 미만 아동에 10만 원씩 지원되던 게 이제 올해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아이 키움 시간 이거는 네. 뭐 출퇴근을 이제 그만큼 조금 늦게 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네, 네.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그렇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용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제도인데 네. 실제 현장에서 반응은 어때요? 이용하시는 분들? 하루에 이게 2시간 정도 이제 아이 키움 특별 휴가 사용 기간이 이제 24개월간이었어요. 이거를 8세 이하 전 기간 109개월간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송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아이 키우고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뭐 부러운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호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어차피 정책의 시행이 처음에는 이제 공공기관부터 되는 거지만 이제 전차 확대되기 위해서 이제 민간 부분까지도 확산이 돼야 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내 기업 중에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이분도 아마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뭐 지금 도내에서 이제 좀 우수 사례가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빠듯해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사화하던가 하겠습니다. 네, 기사 자기 기사 홍보를 여기서 갑자기. 네.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 뭐 모든 뭐 사업들이 보통 공공기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긴 하는데 거기서 그치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자체도 뭐 아주 적은 의미는 있지만 뭐 확대가 좀 돼야 네. 진정한 성과가 좀 나올 것 같고 행복키움수당 좀 전에 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 이름이 충남형 아기수당에서 이제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뭐 당연히 아까 천안시 출산 축하금하고는 이제 별개로 지급이 될 거고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충남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중앙 정부를 이제 좀 예로 들자면 이제 7세 미만 이 어린이들에게 이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데 요건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게는 이제 가정 양육 수당이란 거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제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에서 24개월은 15만 원, 24개월에서 36개월은 10만 원. 그다음에 36개월부터 이제 취약 전까지는 이제 1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외에 이제 정부 지원 외에 이제 타 지자체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앞에서 이제 천안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출산 지원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17곳 하고 기초자치단체 226곳이 운영 중인 출산지원금 사업만 264개.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가 2019년도에 지출한 출산지원금만 3,280억 원인데요. 이건 이제 2018년도보다 한 680억 원 정도 이제 는 수치입니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에서 운영되는 게 264개면 하나 이상씩은 다 운영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이런 제도도 이렇게 보면 저출산 극복이라는 게 우리 충남도의 역점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보육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제 실제 효과는 좀 미비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수당을 얼마 지원해주고 또 아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뭐 더 주고 하는 거는 이제 송기자처럼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가정에서 부모 입장에서만 좀 좋은 거지 뭐 결혼을 안 한 청년층이나 아니면 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메리트는 그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돈이 없어도 낳을 사람은 낳고 돈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네, 안 낳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제 이런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가치관, 인식들이 좀 많이 예전과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를 뭐 수당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뭐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효과들은 비비할 걸로 보입니다. 이 복지 정책이 있어서 이제 아동 양육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이제 최근 2, 3년치의 이제 출산율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거는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정 기자하고 생각은 비슷해요. 단순히 현금성 복지 비용만으로는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제 또래, 그다음 이제 막 출산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은 쉽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일반 민간 기업에서 반영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직원이 이제 출산을 함으로 인해 가서 제 업무가 과중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체 인력이 뽑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서로 다 눈치가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인식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적인 개선이 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잖아요. 뭐 보통 이제 인구가 좀 적은 곳이 인구 유입이나 뭐 인구 좀 늘리기 위해서 혜택을 좀 부여하긴 하는데 뭐 출산율이 글로 옮겨가면 이게 이전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봤을 때 출산율이 증가하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례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요. 뭐 우리 지역은 아니고 아마 이제 출생지원금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줬던 게 해남이었던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쪽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출생지원금 정말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줬는데 아까 이제 최소 이제 그 거주 일자만 지키고 다시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심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건 정확한 지역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 증가 대책하고 인구 유입 대책하고 비슷해 보이면서도 정확히 타깃이 뭔지는 좀 정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에 출산할 걸 우리 지역으로 옮겨서 출산하는 게 의미는 뭐 없을 것 같고. 예.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 준비 중인데요. 지난해 3월 아산시 실옥동 일원에 이제 착공 시작해서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한 60억 원 가량이 들고요. 영유아 놀이체험실, 장난감 대여실, 상담 치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천안은 이미 이제 육아 종합센터는 있어요. 거기 내에 장난감 이제 도서관도 있고 천안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장난감 도서관 외에 이제 최근에 그 장난감 도서관을 불당동에 하나 더 개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완공될 천안시 동남구청사 내에도 이제 어린이회관이 건립이 되면서 좀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를 좀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어르신 이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나요? 도내로 또 살펴보면요. 치매 어르신 같은 이제 실종자 조기 발견 시스템이랑 이제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운임 무료화 등이 있는데요. 조기 발견 시스템의 경우 의용소방대하고 마을 이통장, 지역 단체들을 활용하겠다는 이제 계획이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이제 뭐 생활 지원사 같은 수행 인력 1,600여 명을 투입해서 독거노인 그리고 고령, 가구, 조선 이런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도서민 여객 운임 이거는 이제 배 얘기하는 거죠, 배. 네네 섬 맞습니다. 이제 뭐 섬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 여객 운임비도 이제 대중교통처럼 이제 네.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연관지어서는 이제 충남에서는 지난해부터 75세 어르신들
시내버스 요금 무료로 바꿨잖아요. 충남도가 이제 지난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75세 이상 이제 노인분들에게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을 했는데요. 이제 도내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무료 이용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도내 이제 18만 한 5천여 명의 이제 노인분들의 혜택을 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뭐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근데 이제 요 사업 이전에 이제 천안시도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제한 환승 제도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1회 딱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이용하시는 이제 모든 버스 요금은 환승 요금으로 편성이 돼가지고서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가 먼저 있긴 했었습니다. 여기 좀 덧붙이자면은 네. 도에서는 이제 양승조 지사가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70세 이상으로 이제 버스 무료화하겠다는 이런 공약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75세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한 번은 요금을 내야 되는 거고 65세 예, 이상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용금처럼 이용하는 그쵸. 거고 예. 여기는 이제 75세 충남도는 75세 이상 무료인데 무료로, 네. 원래 당초는 70세였는데 네, 예산 네. 문제 때문에 당장 시행은 하지 못하고 네, 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분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육은 뭐 김 기자가 제일 출입을 오래 했으니까 예. 전문 기자로 저희 중에는 아이고 뭐 전문 기자까지는 아니고요. 예, 네. 그럼 빼고 예. 주민참여예산제라고는 저희가 종종 들어봤어도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학부모 참여예산제도 이게 시행된다고. 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학생 참여 예산제라는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2018년도부터 이제 충남도 교육청에서 의무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개별 학교에다 이제 권고 사항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라라고 시행을 했었던 것이 2019년에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예. 예. 뭐 그거에 대한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거에 따른 이제 확대 개념으로 이제 학부모들까지 그러면 전부 다 하나의 교육 공동체니 그러니까 뭐 교사, 이제 뭐 학교 주체인 학교,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들까지 다 이제 학생들이 쓰는 이제 예산에 참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연간 사업비는 이제 한 70억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되는 걸로 발표가 됐고요. 희망하는 이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개선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역별로 이제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 선정은 이제 가칭 지역별 학부모 예산 참여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가지고서 지역별로 상한 금액에 따라 1개에서 3개까지의 사업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해 학생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탈의실 그리고 뭐 교실 안마 커튼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비가리 설치 같은 이런 생활 밀착형 이런 사업들이 28건이 반영이 됐고 네. 사업비는 56억 원 가량 이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운영 성과가 있었다,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예, 거죠. 정 네, 기자가 네. 얘기했었던 이제 네. 이런 부분이었죠. 네. 이거 뭐 저도 기자회견 때 취재를 갔었는데 올해 뭐 김철 교육감 그리고 충남교육청의 대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혁신을 하겠다. 조금 애매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교육 구조부터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학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학 반에 한 30명 이상씩은 있었잖아요. 그쵸. 30명, 40명. 그리고 저희보다 윗사대는 많게는 뭐 70명씩까지도 한 교실에 있다 보니 지도를 하는 교사는 한 명이고 이 교사가 케어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많다 보니 이 학교의 구조 자체가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공간이 짜여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생님은 교단이라는 곳에 위에 올라가서 교탁 앞에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면서 수업을 진행하죠. 이거는 한 명이 가장 여러 명을 이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일대 건데, 다수일 때. 일대 예. 다수를 이제 케어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이제 학급당 인원수도 줄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구조를 다시 재편을 하자.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이 협력자적 관계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 공간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사업인데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자면 이제 2021년까지 1,6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과거 7, 80명일 때 저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았네요. 네, 그랬고 지금 뭐 20명대니까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공간은 50년 이상 된 학교나 지금이나 그 공간 구조는 똑같으니까 이런 걸 좀 바꿔보자. 그렇죠. 이제 가장 이런 취지.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예전에 한번 저희는 시범 사업으로 했을 거예요. 조별 토론을 하면서 그 책상만 이렇게 조금 모든 별로 붙여 놓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 안 해보죠? 외국처럼 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보는 뭐 이런 거. 분단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쵸. 조별 토의 뭐 네, 이런 조별 거. 토를 할 때 책상 한번 모아서 해서 하는 거. 예, 네,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아예 교실 자체도 좀 이렇게 모둠 수업으로 특화되게 이제 바꿔보자. 아니면 또 학교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우리 교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서 뭐 돌봄 교실 같은 것도 조금 더 좋게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게 이제 이 공간혁신 사업의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이제 3대 무상교육 정책, 뭐 이건 충남도 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 뭐 이건 다 같이 선도적으로 해보겠다 했던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에 있어서 이제 차별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금정적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혹은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충남도 3대 무상 정책은 이제 첫 번째 고교 무상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교 무상급식, 세 번째 중학생 무상교복 정책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 합쳐가서 이제 내년에 조금 변화하는 거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만 특정을 해서 월 19만 7,600원씩의 이제 차익을 좀 지원을 한다라는 게 이제 좀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요.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사립유치원 보내다가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린이집은 사실 거의 공짜잖아요. 그렇죠. 정부 지원이 공짜죠. 나오니까. 네. 근데 사립유치원을 안 보내다가 보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 20몇만 원 정도를 안 냈던 걸 내게 되니까 부담이 적지 않은데 충남도에서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게 이제 전국 최초라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151억 중에 40%는 충남도청이, 나머지 60%는 충남교육청 이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뭐 충청남도 사립 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보류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과 소유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상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올해 안에는 또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뭐 예산이 일부 확보돼 있으니까 네네.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교육 분야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어떤 분야를 좀 볼까요? 환경하고 체육 분야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환경 분야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들이 좀 강화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같은 게 있는데 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 실시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분류해가지고 배출 허용 기준을 평균 30% 강화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제한 이제 저희 지역은 시행 전이라 잘 모르는데 이미 뭐 수도권이나 서울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뭐 좀 그랬듯이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서울에 시행한 뒤에 좀 좋은 거라고 하면은 이제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한다거나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추세 같아요. 이제 충남도의 경우는 이제 지난 5월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고 현재는 이제 대상자 선정 단계에 있는데 아마 올 1월부터 이제 설치가 시작될 듯 합니다. 근데 4개월에서 5개월 가량 소요가 예상되고 한 달간 시범 운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 시행될 것 같은데 도내 37개 지점에 40개 가량의 그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CCTV가 설치되면은 이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이제 오래된 차인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더라고요. 찾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주요 경계, 뭐 시도 경계 뭐 이런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충남도의 경우는 차량 운행이 많은 지점, 천안, 아산, 그리고 서산, 당진 이런 부분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지금 도에서는 현장 조사를 지금 나가고 있고 이 지점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피하려면 자기 차가 등급이 뭔지 알아야지 진입을 안 하던가 또 어느 지역이 대상인지 또 알고 있어야 되지만 조회 방법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서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서 이제 본인 차량 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공인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이제 등급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요것도 조금 귀찮으시거나 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환경공단 이제 콜센터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저기 1833-7435 여기 자막 1435.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예. 해봐야겠네요. 거기 직원인 것 같아. 이쪽으로 이제 전화하시면 뭐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인터넷 검색해서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회 방법이 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니까 이미 이제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 분들한테는 이제 다들 계속 이제
용지를 내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서 이제 저감 장치를 추가로 장착을 하신 다음에 뭐 이용을 하시면 이제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일부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뭐 크게 갑작스런 낭패는 좀 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행 제한 지역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단속 장비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과태료도 이제 또 부과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체육 분야로 좀 넘어가 보면 그 올해부터 민선체육회장 이것도 관심이 네. 굉장히 큰데 그동안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의 당연직이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이제 대의원들만 통해서 선거를 실시하는 거고요. 네. 지역마다 선거일이 조금씩 달라요. 충남은 1월 14일, 그리고 아산이랑 천안은 15일, 이제 16일이 법 시행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본방송 말고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네. 계실 것 같고 겸업금지 이제 이게 이제 분리시킨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겸업금지 조항, 네. 체육회장의 단체장, 체육회장. 요거에 대해서는 두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당연히 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하고 체육을 분리하자라는 뭐 요 대의 명분을 떠나가지고서요. 네. 체육회는 체육인 출신 혹은 체육을 공부하셨던 이제 전문 체육인들이 이끌어 가야지 이제 당연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지자체장이 이 체육회 수장을 맡고 있었을 때 사실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죠. 속된 말로 그냥 얼굴 마담이었고 그냥 나와가지고서 뭐 어디 대회 있으면 나와가서 얼굴 한번 비치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좀 실무형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실무형 이제 관리자 리더가 좀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긴 한데 저는 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전문 체육인 우리가 아까 김 기자도 저희가 쉽게 전문 기자 이런 표현한 것처럼 전문 체육인이라고 하기가 정의하기가 조금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어떤 종목단체 회장인가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특정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취재장에서 물어봤더니 본인은 그 종목을 할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게 그 종목이 아닐 거예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종목에 한해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자리 욕심 때문에 그 체육회장 뭐 이런 맡고 있는 분이 또 이번에도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좀 이게 실시되는 만큼 좀 진통도 좀 크리라 이상이 되고 일반 단체보다 체육 단체라는 데가 결집력이 강해서 항상 정치에 많이 이용되고 했거든요. 근데 좀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분리는 좀 시일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네. 이를 또 악용이라기보단 이를 또 이용하려는 이런 체육회장에 나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당장 그동안은 이제 모든 이제 관습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안 좋은 것들이 개선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시간 두고 점진적으로 갈 거고 이제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제 체육회를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해서도 안 될 거고 자꾸 이제 자기네 표밭으로 좀 본다거나 아니면 조직 동원의 하나의 단체로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려면 좀 오랜 시간은 걸리겠죠. 오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그거는 당연히 겪어야 될 시행착오적인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경제 분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는 정확하게 여성 농어업인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인데요.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당초 이제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가나 축산 그리고 어업 가구 중에서 만 20세에서 73세 미만 여성이 이제 내가 만약에 3만 원을 자부담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15만 원 상당의 그 기프트 카드를 지원받던 건데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게 2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그리고 또 사용처도 원래 건강용품이나 아니면 공연장 같은 이런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었는데 20여 개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유흥,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모든 업종 분야로 확대되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이제 조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예.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의 이제 품목별 전국 평균
가격을 이제 기준치로 잡고요. 불가피하게 이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의 20%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경우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차익을 보존해 주는 건데요. 한 차익의 80%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군별로 이제 그 품목 신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에서는 충남형 농어민수당 이거 이제 지급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그 WTO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 네, 지위를 이제 기록에서. 포기하면서 농민들 반발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뭐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시행되는 건데 추진 과정에서 이제 농민단체하고는 좀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건데 농민단체, 농민들은 월 20만 원씩 지역화폐든 이렇게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네.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예산 반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연간 60만 원으로 이제 제한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있다 보니 계속 네. 좀 트러블이 있었고 농임어업인 이제 16만 5천여 명이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됐고 연간 60만 원씩 했을 경우에 전체 예산은 이제 990억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전체 예산 중에 40%는 충남도가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민들은 20만 원씩 12개월이면 240만 원.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도에서는 60만 원, 뭐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해남에서 줬던 액수 수준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네요. 네. 이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월 20만 원씩으로만 했을 경우에 연간 6천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이제 책정이 됐었어요. 조금은 무리한 요구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아니면 저는 이게 농민들이 처음부터 조금 크게 이거를 부르고 예, 크게 협상의 얘기하고 스킬을 이제 좀. 협상의 스킬이 저는 좀 그렇다고 본 게 도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농민들도 모를 리 없죠. 연간 이 정도의 금액이 됐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맞추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앞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자꾸 이렇게 현금성 복지 사실 눈에는 가장 잘 들어오잖아요. 눈에는 잘 들어오고 소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눈에는 잘 들어오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직접적인 복지 예산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특히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단체가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서 이제 편성이 된 예산이다 보니 조금 더 이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크게 좀 차별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농어업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도 좀 높고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적 정보 취득에 있어서도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아마 좀 이렇게 현금성 복지가 시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뭐 이런 것들은 좀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농협이라든가 수협, 임업 뭐 이런 데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서 많이 알려드리고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현금이 나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농업 분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다 될 줄 알았는데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이거는 그동안에는 보니까 극히 일부만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충남 도내에 있는 1,116대 버스에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다 설치가 돼서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뭐 시내버스는 뭐 서민의 발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학생들, 서민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타니까 뭐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천안에서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노선, 이제 대학가하고 그다음에 시내권을 운행하는 이런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이 됐었던 상황이거고요. 뭐 이제 요즘 또 어르신들도 이제 뭐 너튜브나 네. 아니면 이제 SNS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분위기가 이제 버스마저도 좀 더 삭막해지진 않나. 근데 아무래도 좀 정보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부동산 거래 관련된 얘기인데 공인중개사 가면은 뭐 당연히 알려주긴 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이제 뭐 줄어들게 된다고. 올해 이제 2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이제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60일 이내에만 네. 하면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간이 30일로 단축이 됩니다. 이제 또 이제 거래 신고 후에 거래를 이제 신고한 뒤에 이제 계약 해제라든가 이제 뭐 이런 변수들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같은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네.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고는 이제 관할 시군구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충남도에서만 하는 네, 정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다 하는 건데.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이제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이하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고요. 다운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취득 일자 조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거래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이나 아니면 신고 행위라고 보고 이를 이제 금지 행위로 정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하도록 3천만 원에 대한 이제 과태료를 부과가 될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짓 신고로 의심이 되는 한 1,600건을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 중에 이제 109명을 적발을 해가지고서 5억 6천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 이제 예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엔 이제 집값을 잡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추진하는 것들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네. 네. 이거 말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중에 좀 알면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앞전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 따라가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피력하긴 했었는데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생활 편의 정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자증명서 서비스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네. 뭐 주민등록, 이제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서 한 13개 정도의 증명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천안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기존의 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보통 앞에 있는 슈퍼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군구청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서 내용물을 출력을 해가지고 돈을 계산을 하고 이제 부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내년에 이제 천안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서 본인이 배출하려는 그 품목을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문자로 배출 번호가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네. 그 배출 번호를 그냥 그 폐기물에 매직 같은 걸로 그냥 쓰셔도 돼요. 쓰고 집 앞에 배출을 하면 수거가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위해 이제 천안시가 출산 후 12개월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공급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도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금액 이렇게 주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낫다고 보시는 입장인가 봐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주요 국비 사업, 우리 지역에 한해서 뭐 대형 사업들 뭐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예산 없이 진행되는 뭐 사업이나 제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지역 국비 확보 실적 성적을 좀 얘기해 줄까요?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 이제 512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충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국가 시행 2조 5,496억 원, 네. 그리고 지방 시행 4조 5,985억 원, 둘이 합쳐서 총 7조 1,481억 원이 이제 네. 책정이 됐는데요. 네. 역대 최대 규모랍니다. 지난해는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는 6조 3,863억 원, 여기에 비해서 11.9% 7,618억 원이 늘은 수치입니다. 네. 또 여기 천안시 같은 경우는 9,519억 원을 확보했고요. 이제 여기도 역대 최대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800원에 비해서 5,800억 원에 네. 비해서 64%나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요. 네. 인근 아산시는 1조 3,908억 원을 확보했고 986억 원 늘어난 것으로 아산 역시 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또 이렇게 나왔고요. 정부 예산이 뭐 나라 살림이 해마다 늘긴 느니까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늘 수는 있다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의문인 게 올해도 보면은 충남, 아산, 천안 다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해마다 역대 최대를 거의 경신하지 않은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천안만 하더라도 아까 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전년 대비 64%의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 64. 예.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2019년도에는 이제 5,800억이었던 이제 국비를 네. 2020년에는 9,519억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64%뭐 상당히 좀 높은 퍼센트인데요. 근데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저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복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가는 복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특히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생활 기반 산업이라고 하죠. 사업이라고 하죠. SOC 사업도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SOC 사업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추진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전체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해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이제 예산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도나 시나 매번 나 역대 최대 이렇게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역대 최대로 가니까 뭐 좀 대형 사업, 좀 자랑할 만한 사업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충남도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주요 계속 사업에 포함된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에 7,103억 원, 네. 그리고 아산 천안 고속도로 건설에 1,909억 원,
그리고 이 밖에 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에 936억 원, 그리고 아사노, 사교, 대호 수계 연결에 290억 원, SOC 사업에만 2조 4,650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 예산에 2조 1,432억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충남도 예산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지역으로 봤을 때 천안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이제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기도 또 SOC 분야에 4,203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SOC 분야를 보면은 도에서 이제 반영됐다, 시에서 반영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게 있어요. 매년 이제 국비 확보 얼마 있다 역다 최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개별 사업마다 뭐 사업의 의미나 이런 것들 금액을 보긴 보는데 전체 총액은 사실 저는 의미를 좀 안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아까 서해선 복선 전철 얼마요? 7,103억 원. 네, 네. 여기 충남도도 잡혀 있고 아산도 지금 1조 몇천억 중에 7천억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네. 들면 이 철도가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가는 전철일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도로가 전철이 지나가는 도로는 그 예를 들면 예산이다. 네. 충남 예산이다. 아산은 이 7천억을 다 확보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부쩍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총액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물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저는 이 안에는 좀 허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천안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발표가 SOC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이제 하는 사업의 예산이 4,200억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전체 천안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의 거의 절반가량을 이제 SOC 사업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좀 정확한 국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판단은 같이 하고 또 있습니다. 철도를 1년 만에 못 놓잖아요. 네. 수년간. 그러니까 계속 싸움 얘기한 것처럼 네. 내년에도 몇천억이 또 세워질 거고 그 다음에도 그러면 이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뭐 몇천억을 깔고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렇게 예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예산 중에서 또 어떤 사업들이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제 가장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천안도 이제 총 16개 사업에 208억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상 그동안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관주도로 어떠한 청년 창업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제 판단에는. 네. 그래서 좀 기대만큼 우려도 많이 크기 때문에 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산 천안 고속도로 건설이 조금 더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현재도 아산과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생활 경제권이 거의 이제 뭐 경계 지역은 거의 한 도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데 만약 이렇게 또 고속도로까지 이제 놓아지게 될 경우에는 진짜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경계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천안과 아산이 이제 그냥 경계가 아예 사라질 듯 네. 그렇게 허물어질 것 같고요. 앞에 뭐 얘기한 거 뭐 저희가 수백억대 예산들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이 정도 큰 사업은 아니지만 뭐 좀 그래도 이건 좀 의미가 있다. 하나씩 꼽아보시면 천안 역사 개량 사업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죠. 네. 지난 이제 한 10수년간 임시 역사라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유동 인구, 그다음 유동 물자만 보더라도 그 뭐 매년 이제 순위권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아무리 못해도 10손가락 안에는 드는 이 역이거든요. 네. 이 역의 위상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민의 염원도 있었고 또 인근에 같이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도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입하는 곳이 좀 충남도청이다 보니까 이제 네. 천안 아산을 좀 뛰어넘은 충남도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본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충남도를 방문했을 때 이제 충남도가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은 해양 신산업 관련 이제 신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잇따라 반영이 됐어요, 예산에. 근데 해양 바이오 기업 육성하고 산업화 그리고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 같은 것들인데요. 서해안에는 정말 좋은 자원과 여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게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뭐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해양 신산업 같은 이제 미래 먹거리 육성 사업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큰 성과로 와닿더라고요. 이 밖에도 뭐 우리 지역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지 제도 뭐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도 내가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적어도 달라진 법과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